강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와 창조의 소리 강남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KUB 라디오 점심방송 강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원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강남원은 어떤 코너일까요? 네, 강남호는 다양한 학우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작년에는 사연보다는 다양한 학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강남원에서는 사연 위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아님이 먼저 사연 읽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점심방송 잘 챙겨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새학기가 되고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학교까지 통학하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또 하루가 끝나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대학생이 되면 뭔가 더 자유롭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 저는 아직 고민도 많고 미래에 관한 생각도 자주 하게 되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요즘은 통학하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밖을 보고 있으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평범한 하루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지금은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가 너무 빨리 흘러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지 않나요? 아, 맞아요. 저도 진짜 엊그제까지가 고등학생 같은데 벌써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정림 씨는 어떠세요? 저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공감됐던 게 어릴 때는 되게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어릴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는데 이제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니까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아이유의 23을 들으면서 와, 나도 저런 나이가 올까? 했는데 벌써 눈 깜짝하고 떠보니까 23이더라고요. 정림 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연자분께서 사연이랑 딱 맞는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죠? 신청해주신 시간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되고 시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연 읽었으니까 조금 더 유쾌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네,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호학번 여자 강냉이입니다. 제가 학번을 밝힌 이유는 올해 나름 선배 학년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도움과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3, 4월은 약속도 많고 다양한 과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도 1학년 4월쯤 학팅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학팅이라 떨리고 긴장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팅 가기 전에 기억하면 좋은 5가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캐릭터인지 인지하고 포지션을 설정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전문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고 목소리도 크고 밝은 편이라 대화를 주도하는 분위기 메이커 포지션이라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년 동안 살아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색깔과 헤어스타일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첫인상은 외적인 모습이 가장 크게 작용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잘 웃고 리액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아도 그 자리에서는 조금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싶을 때면 잘 웃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것만큼이나 호감이 가는 행동이 없을걸요? 네 번째는 취미, 이상형, 좋아하는 음식, 노래 등 간단한 스몰 토크 주제를 준비해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어색한 공기가 감돌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화 주제를 준비해가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탁팅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긴장되는 분위기,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서 알코올로 도피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모습인 만큼 마지막까지 재밌게 놀다 가기 위해 술을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이성을 만나는 게 괜히 무섭고 떨리고 나한테 호감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5가지를 지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봄을 핑크빛으로 물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후배들의 멋진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연이네요. 지금 몇 학번이라고 하셨죠? 2호학번, 저랑 같은 학번인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2호학번인데 되게 선배로서 조언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정림 씨는 과팅 나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과팅을 나가본 적은 없어요. 제의는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어색한 공기가 긴장되기도 하니까 안 나가봤습니다. 진아님은 혹시? 저는 저번에 한두 번 정도 나가본 적은 있는데 약간 과팅이 정림 씨가 말씀한 것처럼 약간 새로운 뭐 이성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같은 비슷한 학번끼리 술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엄청 친구 만드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5학번 익명의 강냉이 분이 오늘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과팅 나가실 계획 있으시면 요거 5가지 기억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포지션을 설정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전문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전문적이라 깜짝 놀랐고 사연자분께서 되게 말이 많고 목소리도 크고 한 편이라 걱정을 엄청 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애프터도 무려 2명에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와, 애프터 2명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혹시 5가지 방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정림 씨도 이거 잘 숙지해서 나중에 과팅 나갈 때 꼭 한번 사용해 봅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사연 들으시면서 이번 26학번 강냉이 분들도 과팅 나가실 계획 있으시면은 요거 5가지 꼭 참고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사연이 되게 유쾌하고 봄 생각이 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요? 네, 이번에도 현실적인 대학생 사연인 것 같은데요. 알바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연이라니 아무래도 진짜 앞에 사연들보다 훨씬 학생들의 현실적인 부분에 닿아 있는 사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부터 곧장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네요. 사실 알바를 시작할 때는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가게에도 애정이 생기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정이 들더라고요. 저의 고민은 일이 너무 힘든데도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이 왜 힘든지 궁금하신가요? 먼저 일의 강도가 매우 세고 오래 다닌 만큼 남의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저희 매장은 서비스 타임을 측정해서 통계를 내는 매장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150초 이내로 제품이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 심해요. 심지어 한 번에 일할 때 사람이 많으면 2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다른 알바보다 소문도 빠르고 사내 정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니저님은 오래 다닌 저한테 항상 기대하고 저한테 매니저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도 일을 할수록 주인의식이 생겨서 서비스 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일을 할수록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해져서 알바를 갈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냥 관두면 되지, 왜 관두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장을 둘러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매장이 내가 없으면 돌아가나? 하는 의문입니다. 알바생이 60명이나 있는 매장이지만 저와 제 친구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항상 매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전해들어요. 또 오래 일한 만큼 매니저님과도 친하다 보니까 매니저님도 저한테 매장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들을 때마다 여기를 관두면 안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상황이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이 익숙함에 갇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못할 것 같아서예요. 저의 진로와 패스트푸드 알바 사이에는 그 어떠한 공통점도 없거든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있을수록 저는 점점 관두기 힘들어질 미래를 걱정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패스트푸드점 알바가 알바 중에 제일 힘들다 이런 맞아요, 소문이 맞아요. 많잖아요. 저도 사실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엄청 힘드셨겠네요?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말 중에는 일이 힘들기보단 사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알바는 혼자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은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투입돼서 일을 하니까 맞아요.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본인의 속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억울하고 서로를 좀 안 좋아하게 되고 그런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패스트푸드점이면 일단 여기 보시면 150초 이내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손도 엄청 빨라야 될 것 같고 배달이랑 포장이랑 호루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돼서 매장이 되게 바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한 번에 20명 가까이 일하거나 알바생이 전체 60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해하지 못하고 막 부딪히고 그러면은 진짜 육체적 힘듦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더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에서는 매니저도 사연자분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의지할 사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맞아. 사실 매니저님이라고 하면은 매니저님이 이제 일반 알바생을 다독여주고 그러는 게 약간 일반적인데 여기 이제 사연자님은 매니저님이 본인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도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사연자님은 되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책임감도 강하시고 일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많이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 학과랑 진로랑 알바 사이에도 접점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사연자님이 이미 아르바이트 일하는 곳에서 마음이 조금 떴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조금 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덜하는 알바를 찾거나 조금 더 본인 진로를 위한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알바가 힘들고 이 매장이 내가 없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끝날 기간을 정하고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결국엔 끝맺음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에 크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끝맺음을 하면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는 많으니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없으면 매장이 안 돌아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59명이 잘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조금 더 좋은 일자리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강남온 3개 사연을 모두 다 들려드렸는데요. 정림씨 이번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사연들이 다 대학생들한테 다 맞는 사연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연애 관련한 고민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관련한 고민도 있었고 진로에 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을 보니까 저도 고민도 많아지고 남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좀 더 명쾌한 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다양한 강냉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되게 저희가 고민 상담도 해주는 것 같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사연들 많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점심방송 강남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는 지와 창조의 소리 강남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KUB